우아하게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. 그런데 그 브로커가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지금 서풍하러 갔냐고 막 이렇게 핀잔하는 거예요. 니到底去哪儿啊? 막 그러면서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심하연입니다. 여러분 제 탈북 스토리를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한 탈북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중국을 넘어올 때 배를 타고 건너왔고요. 중국에서 또 장춘이라는 곳으로 들어올 때는 아우디라는 SUV를 타고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장춘에서 시수앙반나라는 곳까지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장춘 출발해서 북경, 북경 출발해서 건명, 건명에서 시수앙반나까지 비행기를 타고 건넜습니다. 사람들이 너는 왜 비행기를 타고 왔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주변에 있는 저를 당시에 도와주신 많은 분들, 그분들을 지켜드려야 됐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을 통해서 쭉 오면서 어떻게 갓난신고 끝에 태국까지 왔으며 오게 된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그래서 난생 처음 감방을 가야 되는데 그 감방에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브로커가 여기까지 가면 살 수 있고 거기까지 가면 남자친구를 따라서 한국까지 올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넘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계기죠. 그래서 한국까지 오는 데는 그냥 이틀 3일이 걸려서 도착만 하고 시수앙반나 도착하고 태국 도착하면 그냥 거기서 하루 이틀 만에 비행기를 타고 뽀로로 한국까지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. 최소한 제가 중국을 출발해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겠다고 결심을 할 때 그 순간에도 브로커는 제가 깜방에 들어가서 2달을 기다리면 그 2달 동안 필요한 수속과 절차가 끝나야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쏙 빼먹고 그냥 잠깐 가서 간단한 기초조사만 받으면 한국에 입국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알다시피 황제 탈북했고 정말 비행기를 타가지고 저기 태국이 그 접경 지역까지 중국의 마지막 끝 지역이죠. 시수앙반나라는 곳까지 날아갔지만 전혀 깜방에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. 제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중국 여권이 있었고 중국 신분증이 있었던 제가 그러면 왜 그걸 바로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했고 제주도로 입국하지 못했냐라는 겁니다. 제가 입국을 할 때 그 당시는 제주도 백길이 열려서 제주도 관광을 왔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전 잘 몰랐습니다. 그리고 그 브로커가 시수앙반나라는 곳까지 네가 알아서 오면 거기서부터 탈북해서 들어오는 비용, 태국까지 들어오는 비용은 당시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직불로 내면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장춘에서 출발을 했고 장춘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을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북경에서 그 베이징이라는 곳에서 그 환지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바꿔 타기 위해서 그 기다리고 있죠.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권명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권명에 날아가서 또 권명에서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시수앙반나라고 하는 태국이 바로 이렇게 딱 근접해 있는 지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.
시성 만나라는 공항에 도착하니까 어떤 브로커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막 하면서 내렸는데 저 선글라스 꼈고요. 캐리어를 끌고 그렇게 그 시성 만나라는 곳까지 아주 우아하게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. 그런데 그 브로커가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지금 서풍하러 갔냐고 막 이렇게 핀잔하는 거예요. 你到底去哪儿啊? 막 그러면서 穿这种衣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도대체 어디 가는 줄 알고 옷 이렇게 입었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서풍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솔직히 힐을 신었고 반바지 입었었고 정말 짧은 반팔을 그때 한 5월달인데 입고 그쪽으로 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탈북민이 거기에 지금 11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팀에 합류를 해서 12명이 맞춰져야 오늘 밤중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착했는데 오늘 밤에는 기상 상황 때문에 못 출발하고 내일쯤 출발하기로 했다. 그래서 하루의 그 비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디로 가겠냐, 그 숙소에 가겠냐 하는데 그 숙소가 좀 상황이 안 좋고 이래서 그럼 숙소 아니고 가까이에 깨끗한 호텔 같은 데를 나를 데려다 달라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호텔에 숙박하게 되는데 그 동료 중에 혼자 온 사람이 있거나 나한테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좀 데려다 달라라고 했더니 저보다 나이가 4살 위였던 박복실이라는 언니를 제 숙소로 데려다 줬습니다. 그렇게 저는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저보고 뭐라고 하냐, 너 이렇게 힐 신고는 절대 못 가니까 편안한 신발 사라, 시장에 나가서. 그리고 옷 좀 사라. 그리고 캐리어 버려라. 이렇게 매는 배낭을 사라. 그래야 이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룻밤을 숙박하고 그 다음날 쭉 장을 돌면서 처음 망고라고 하는 신선한 망고를 먹어봤는데 그 지역의 망고가 정말 맛있더라고요. 제가 여권을 가지고 바로 입국을 못했던 이유는 제 여권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꽤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2009년도에 여권을 만들고 신분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중국 정부가 그 컴퓨터에 이런 기록으로 다 남겨있기 때문에 얼굴과 신분증이 매치가 되는 그 정도로 퀄리티가 아주 좋았고 제 여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. 한족의 호구를 사가지고 그대로 얼굴만 바꿔가지고 죽은 사람을 호적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던 호구를 팔아먹었던 거기 때문에 2009년에 들어와서도 본인의 얼굴 신분증으로서 신분증 사진을 찍었고 그대로 제 얼굴로 저는 신분증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신분증을 왜 못 가지고 왔냐면 그 신분증이 조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신분증을 만드는데 온갖 불법이 다 도용됐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개 그 도청이죠. 그래서 뭐 어떤 시라고 하면 우리 도청급에 해당하는 큰 성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시에 있는 공항국장이 나서서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제 얼굴이 들어가서 얼굴만 홀딱 바뀌었던 그런 호구였습니다. 호구를 만들어서 제가 신분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당당하게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했을 경우 이 호적에 문제가 생겼으며 이 호적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중국 정부에 그대로 이게 간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거를 내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?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바지를 벗어야 된다는 게 옷을 자기의 직위를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몇 명을 살리고자 그때는 거기에는 기업인도 있었고 공항국장도 있었고 한 3명, 4명이 이렇게 연관이 되었던 그런 신분증이다 보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해를 입게끔 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갈 수 있는 것 안전하게 가는 것이 제가 신분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부탁을 받았던 게 시수왕 반나나 이런 지역으로 마지막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정주의라고 하는 우체국에 들려서 그 신분증과 여권을 바로 중국 그 지인에게 보내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시수왕 반나까지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로서 신분증의 의미는 다 끝난 거죠. 신분증이 해야 될 일은 끝난 겁니다. 중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시수왕 반나라고 하는 중국의 소도시까지 다른 탈북민들과 달리 뭐 엎드려서 오고 기차 타고 멀미나면서 오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다이렉트로 단 한 14시간 만에 날아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산길을 타고 올라야 됐습니다.
근데 그렇게 산길을 타고 오르는 길이 가파롭고 그렇게 힘들고 오랫동안 가는 길인 줄 몰랐어요. 그날 초저녁인데 브로커가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.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 다음날이죠. 십상 만날 도착한 다음날에 그래서 그 같이 숙박했던 언니하고 장을 봤으니까 그 호텔 앞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차량이 있더라고요. 여기 차량을 탁 타는 순간 정말 많은 인원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쏠라쏠라하는 딱 한눈에 봐도 나는 북조선 사람이야 라고 써있던 사람들이 봉고차에다 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약 1시간 걸리지 않은 그런 장소로 딱 이동을 하니까 바로 산 밑이었습니다. 거기서부터 저희가 걸어서 산을 넘으면 태국을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만 걸으면 된다고 해서 저도 정말 한두 시간 걸으면 그 위치하는 장소에 도달할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산을 그때부터 초저녁 한 8시? 그때부터 막 산을 넘기 시작해요. 산을 넘는데 정말 배낭이 너무 무거웠어요. 8시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8시 그때부터 넘기 시작했는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됐는데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느 만큼 더 가야 되냐 하니까 바로 여기 앞이다. 지우마상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점점 제 몸은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이런 부담감, 그러니까 인생의 중대 기로에서 한국을 금방 넘어가면 태국이고 거기서 금방 비행기 타면 정말 한국인 줄 알았거든요.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산길을 한 4시간 오르니까 정신이 막 희미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쉬자라고 하니까 거기 앉아 쉬었어요. 근데 제 느낌에는 그 브로커 한 2명이 앞장서서 막 걸어가고 그 산길을 헤치는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단 10m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후레쉬 같은 걸 켤 수가 없는 거예요. 거기는 국경연선이고 중국인들이 워낙에 각성이 돼가지고 또 국경을 통과하는데 그 부대가 공안 부대가 잠입하고 있고 경비를 서기 때문에 몰래 정말 산을 애돌아서 이렇게 태국까지 메콩강 묘까지 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불을 켤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그때는 5월이었나 그랬었는데 정말 비가 또 초저녁에 떨어지는 거예요. 막 떨어지는데 낮에는 정말 더워서 제가 반팔을 입었습니다. 딱 봐도 새노란, 제가 노란색을 좀 좋아하는데 그 노란색 반팔을 입어가지고 정말 뿅아리 같은 그런 반팔 옷차림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다행히 그 반바지를 긴 바지로 바꿔 입은 것은 가다가 이렇게 정글이나 이런 데서 핥힐 수 있기 때문에 반바지 안 된다고 그때 브로커가 이야기하면서 신발과 긴 바지를 필수로 입으라고 해서 제가 바지를 바꿔 입었거든요. 트렁크 다 버리고 정말 걷는데 너무 힘들고 막 목에서는 막 격불내가 나고 제가 살다 그렇게 걸고 고생을 했던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솔직히 저는 탈북할 때도 그냥 배 타고 넘었고 어떤 긴박한 순간이 없이 다이렉트로 빨리빨리 아우디 타고 장충까지 들어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생을 못 해본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제 일생일대 고생은 그때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일 고생했어요. 눈물 나더군요. 근데 제 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고,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마시간 27살이었고, 그때 23, 22, 막 이렇게 어린애들, 고등학교 금방 졸업하고 온 20살짜리도 있었는데, 그 브로커들이 그 사람네 짐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. 그 처녀애들 짐. 그래가지고 또 가진 건 뭡니까? 힘은 없지만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그랬어요. 내 짐 들어달라. 내 짐 들어주면 나 돈 줄게. 그래가지고 200원 주겠다고 했더니 제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. 돈을 주고서라도 그 짐을 맡기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그 짐은 한국에 간다고 바리바리 좋은 옷, 샤랄라한 치마까지도 있고 정말 치마에 블라우스에 뭐 힐도 버리지 못해서 힐 넣고 있고 화장품도 막 이렇게 병으로 된 화장품 그런 화장품까지 가지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줬어요. 정말 밤에 밤새 걷는데 여기 막 닭살이 돋고 비가 쫙 오고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렇게 온 밤 한 2번을 잠깐 쉬고 정말 쉬지 않고 천천히도 아니고 막 쫙쫙쫙 걸는데 정말 빨리 걸는데 다 따라섰습니다. 여러분 제가 몇 등 했을까요? 그 12명 중에 좀 몸이 뚱뚱하신 정순언니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분이 좀 마지막에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은 저였습니다. 그래서 그분과 제가 정말 마지막에서 막 기면서 갔죠. 저도 제가 이렇게 체육이나 스포츠에 약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약한 줄 몰랐습니다.
일반적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단련이 됐어야 되는데 반드시 탈북을 하기 전에 좀 체력 점검이나 체력점 같은 걸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한계점에 도달했죠. 그래서 한 새벽 6시였냐? 정말 힘들어서 지칠 즈음에 자, 다 도착했다고 배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강 뉴욕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 어떤 중턱에 오르니까 새벽에 뭉게구름이 뭉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산 이렇게 중턱에 구름이 이렇게 팽이처럼 동그랗게 구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정말 그걸 장관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것을 보러 갈 경우에 한 10시간, 8시간을 오른다는 보장하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. 너무너무 예쁜데 그 예쁜 그림을 감상할 새 없이 빨리 콰이델 하는 소리에 막 정말 질질질질 기어가지고 엉덩이를 땅에 붙여가지고 막 기면서 내려갔더니 콩깍지 같은 이런 배가 2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배 2대에 6명씩 이렇게 나눠 앉혀가지고 그 쾌속정이 한 5시간 동안 쫙 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쾌속정이 오는 순간 그 브로커들은 또다시 그 10시간을 걸어서 다시 본인들이 가야 될 장소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쾌속정에 탁 오르는 순간 그 미얀마인지 아니면 그 태국의 사람들인지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. 하여튼 베트남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탁 도착하니까 거기에 배에 앉히고 우리를 인도해주던 중국인들은 유유히 또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콩깍지 같은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. 그래서 어디로 간다? 바로 태국이라는 곳으로 한 6시간 동안 쾌적송을 타고 가게 됩니다. 한치도 움직이면 안 되고 정말 여론 속에서 가만히 앉아야지 움직일 경우 한 사람이 잘못 움직이면 배가 뒤집히고 거기에 또 악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 모두가 죽을 수 있다니까 정말 초긴장 속에서 6시간 쾌속종 타고 쫙 올라가는데 이제는 중국 땅을 벗어졌으니까 괜찮다면서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쉬고 이렇게 도착했고 그렇게 6시간 만에 도착한 게 바로 태국입니다. 태국에 도착하면 모든 게 끝나고 태국에 도착하면 경찰한테 잡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말의 의미도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후발주자로 왔고 탈북민이 먼저 도착해서 경험을 공유해주면서 태국만 도착하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해준 어떤 탈북민도 없었습니다. 그냥 무작정 브로커만 알았고 그 브로커가 그냥 가는 데까지 따라가면 돼. 시성 반나까지 도착하면 돼 해서 왔던 길이니까 경찰한테 잡힌다고 하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. 옆에 탈북민들 보고 경찰에 왜 잡혀? 도착하니까 우리 경찰서 막 가자고 하는 거야. 경찰에 왜 잡히냐? 경찰이 잡히면 뭐가 좋냐? 난 경찰이 잡히면 잡혀가지 않냐니까 태국은 우리를 북송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까지예요. 그래서 시수앙반나에서 도착한 게 치앙마이라고 저희가 쪽배를 타고 도착한 게 치앙마이라는 어떤 자그마한 어촌 마을 같은 것이었습니다. 거기서는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그 방콕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. 북한에서는 방코크, 대한민국에서는 방콕. 너 어제 뭐 했냐라면 방콕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 방콕까지 올라가야 모든 게 일이 끝난다는데 이제부터 경찰을 만나기 위한 사투가 벌어집니다. 자, 경찰 태국까지 도착한 이야기는 제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회차를 이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제가 감방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깜방에 앉아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